안녕하세요. 긍정닥터 이경실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한식의 억울함을 좀 풀기 위한 영상이에요. 요즘에 유튜브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요리 팁을 공유하는 영상들이 많은데 맛있게 하기 위해서 치트키로 설탕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한동안 설탕 안 쓰는 게 약간 유행이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설탕을 많이 쓰게 되면서 된장찌개, 심지어 김치찌개 이런 데도 설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나물무침, 잡채,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막국수, 냉면, 알고 보니까 설탕이 정말 절반 이상 들어간다는 사실. 특히 유튜브에서 설탕을 활용하는 게 나오면서 좀 문제가 됐고, 매운 요리도 설탕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죠. 매운맛은 이제 통각인데 이게 맛있게 매우려면 설탕과 소금이 적절히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닭도리탕, 김치찜, 김치찌개, 고추장찌개, 제육볶음, 오징어볶음 뭐 이런 요리들 빨갛지 않더라도 갈비찜, 불고기 여기도 설탕 정말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맵단 아니면 단짠 이게 주를 이룹니다. 예를 들어 캠프 가서 맛있게 먹고 이런 정도는 너무 좋은데요. 일상적으로 집에서 드시는 식사가 매번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병원에 나중에 돈을 많이 쓰시게 됩니다. 설탕을 넣기 시작하면 이게 또 중독이 돼요. 찾아 헤매게 되거든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또 요리를 해주는 사람은 먹는 사람이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또 넣게 되고 더 넣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 설탕이 약간 텁텁한 맛도 잡아주기 때문에 맛을 정말 부드럽게 해준다고 이 말을 기억하고 계속 쓰시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설탕을 많이 사용하는 요리가 나중에 우리 건강에 아주 큰 후회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이 첨가당이라고 하죠.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게 되면 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우리 몸에 차곡차곡 저장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문제는 여기에 우리가 후식까지 너무 달달해요. 달달한 음료, 거기다가 빵, 도넛 이제 약간 유행이 한물 같지만 탕후루부터 해서 너무 달달한 간식이 많기 때문에 여러모로 해롭습니다. 당이 우리 몸에서 이제 어떻게 작용하는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한 번 더 짚어보면 혈당이 급격하게 빨리 올라가죠. 혈당이 급격히 빨리 올라가면 췌장에서는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나와요. 인슐린이 왜 나오지? 그냥 안 나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인슐린이 없는 상태로 계속 고혈당이 되면 어떻게 되죠? 돌아가시는 거죠. 뇌졸중, 중풍, 심장병이 생기니까 우리 몸은 그렇게 되지 않게 말초혈관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려고 혈당을 낮추는 것으로 대사가 됩니다. 인슐린 덕분에요. 그래서 인슐린 덕분에 혈중의 당은 떨어지는데 문제가 쓰지 않은 당이 쌓인다는 거예요. 간에 쌓이면 지방간이 되고 배에 쌓이면 뱃살이 되고 그리고 근육에 쌓이는 분도 있어요. 쌓이다가 더 이상 쌓일 데가 없으면 근육에 쌓이는데 근육에 쌓이면 근감소가 되죠. 특히 이 설탕과 같은 첨가당이 자연식품에서 얻는 거와 달리 더더욱 다른 영양가는 없다는 게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과일에서 당을 얻으면 같이 얻는 비타민과 미네랄이라도 있을 텐데 식이섬유랑 설탕은 그냥 정말 순수하게 당만 제공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칼로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 연구에 따르면 더더욱 설탕을 많이 드시게 되면 단순당을 많이 드시게 되면 뇌의 보상 체계가 달라져서 크래빙이라고 해요. 탄수화물 크래빙이 생깁니다. 중독처럼 찾는 거죠. 술처럼 찾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이 전통적인 한식은 이렇게 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재료 본연의 맛과 향을 살리는 조림, 무침 그리고 찌개도 예를 들어 양파, 감자 그리고 달래 이런 것으로 맛을 냈답니다. 아주 은은한 단맛을 냈죠. 그리고 또 무칠 때도 약간의 참기름, 들기름, 그리고 조청 이런 거를 넣어서 아주 미비하고 부드러운 자연스러운 단맛을 냈어요. 전통적인 고기도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강하게 달지 않았고요. 꿀이나 약간의 조청을 정말 소량 귀하게, 그러니까 너비안이나 뭐 이렇게 떡
떡갈비 이런 것도 사실 그렇게 달지 않았다. 궁중 요리도 그렇게 달지 않았다.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하게 한식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그 SNS에 유튜브에 유혹이 있지만 내가 정말 만들어서 짠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먹어주면 너무 좋지만 그런 음식은 가끔 캠핑 가시거나 친구들 모임으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활용하시고요. 일상식으로 드실 때는 양파, 무, 단호박 이런 걸 이용하셔서 자연스러운 단맛, 대추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버섯, 또 달래 이런 것들로 향을 내는 게 방법이 되겠죠. 특히 이제 양파, 무, 파 이런 것들은 오래 은근하게 요리를 하시면 단맛이 나와요. 그리고 단호박도 익히면 달콤한 맛이 나오기 때문에 설탕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도 너무 많이 안 드시는 건 좋은데 설탕보단 차라리 낫죠. 그래서 키위 같은 걸 이용해서 천연당을 이용한 단맛을 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한식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은데요. 사실 된장찌개, 김치찌개, 갈비찜 이런 게 나쁜 음식이 아니에요. 근데 진료실에서 콜라도 안 마셔요, 빵도 안 먹어요 이런 분들이 혈당이 많이 올라와서 보면 과일 아니면 이런 찌개, 나물무침 그냥 정말 집밥을 드시는 게 다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조리할 때 들어가는 소금, 간장, 설탕 이게 문제가 돼요. 그리고 조리를 하시다 보면 하실 때 맛을 자꾸 보시면 점점 달아지고요. 점점 매워지고 점점 짜져요. 우리 입맛이 그렇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만드실 때는 가능하면 너무 맛을 보시면서 하시지 않고 내가 너무 조금 넣는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느낌으로 조리를 하고 그 맛에 익숙해지시는 게 훨씬 건강에 가까워진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긍정닥터 이경실이었습니다.